남양주병 김영민입니다. 여전히 신가연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지시하거나 가이드라인 준 거 없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예 아니오만. 예. 아니, 그 과정을. 예 아니오만 답변하십시오. 일단 아니옵니다. 예, 그런 사실 좋습니다. 없고요. 그 조금 자, 설명을 증인.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대질신문 받아본 적 없죠? 대질신문 받아본 적 없습니다. 오늘 처음이겠네요. 예. 예.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요즘 뭐가 어려우냐 하니까 한 세네 개 사건을 이야기해서 그 세네 개 사건이 왜 어려우냐 했더니 장기 미제인데 증거 관계가 검토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증거 관계가 어떠냐 하니까 A, B, C 사건은 증거 관계가 이렇습니다. 됐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쿠팡은 기소하기 증인.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주인 검사 의견이 증인. 그렇다면 신속히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알고 있어서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협조하세요. 자, 뭐 한번 일단 PPT 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사건이 몇 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주임검사인 신가연 검사가 증인한테 얘기 듣고 와서 지금 문지석 부장한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메신저로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쿠팡 무혐의. 쿠팡 무혐의라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주임검사는 증인이 쿠팡 무혐의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무혐의죠. 자, 보세요. 답변 드릴게요. 자, 아니요. 답변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질타하는 겁니다. 증인이 지금 신가연 검사는 사건 맡은 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된 검사였는데 요거 청장실로 불러가지고 어려운 거 있냐 물어보면서 이렇게 무혐의라고 가이드라인 줘버린 것은 무혐의 하라는 지시인 거죠. 이거 인사평정하는 증인의 얘기를 어떻게 거절합니까? 일단 들어가십시오. 아니 문지석 검사 얘기 들을 거예요. 아니, 답변을 좀 증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타한 거라고 했죠. 질문이 아니니까 들어가십시오. 아니, 근데 왜냐면 꼭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자, 증인 방금 어미준 증인의 얘기를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건을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뭐 저는 어미준 청장이 저번에 위증 혐의에 걸렸다고 생각이 들고 그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언론에 나오는 대응이 먼저 신가연 검사가 무혐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 본인은 그러니까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먼저 신가연 검사가 무혐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 본인은 의견 제시만 했다. 서로 의견 교환만 했다. 이런 식으로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이 검찰의 민낯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사건 처리 과정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참 창피한데요. 저기 한번 메신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증인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문 드릴 예,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말씀해 주신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어미준 검사가 아니 일단 증인은 지금 신가연 검사가 쿠팡 무혐의라고 저렇게 보고했을 때 아 이거는 청장이 쿠팡 무혐의 하라고 지시했구나라고 이해한 것이죠? 아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출력해서 어느 부장, 어느 차장이 이걸 출력해서 저 업무 일지에 껴서 요 사건 결제 올라오면은 저도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고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어미준 증인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신가연 검사랑 따로 연락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언제 말씀하세요? 언론에 난 이후 최초 언론 보도 이후 아니요. 이 사건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불거진 이후에 신가연 검사랑 연락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언론 보도 대응으로 한 2번 정도 통화했습니다. 예, 통화해서 무슨 얘기했어요? 이거 오보 아니냐? 오보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또 가이드라인 줬어요? 아닙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셨죠? 들으셨죠? 이게 검찰의 민낯입니다. 자, 문지석 검사. 예. 지금 또 어미준 검사와 신가연 검사가 통화하면서 이게 또 말 맞추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그거 조금 이따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 전에 자, 그 쿠팡 사건 관련해서 대검 그 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예. 그 전후로 신가연 검사로부터 어미준 검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혐의 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은 거 있어요. 아까 저 메신저 말고 예. 구체적으로 얘기 더 들은 게 있는지 혹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압수수색 결과 예.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 가지고도 저기 신가영 검사, 주인 검사랑 얘기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이 자리에 계신 검찰 간부님들도 계시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검찰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검 보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예, 예. 그 전에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법 위반 사건 구약식 이거 구약식 했죠. 예, 그렇습니다. 김포 한방병원 무혐의 했죠. 맞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보고 부분 검토하는 걸로 정리했죠. 정리했고 제가 있을 때까지는 최종 처리는 못했고 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럼 다 이대로 됐네요. 쿠팡 무혐의도 무혐의했잖아요. 지금 처음에 맞습니다. 지시한 거네요. 이게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것부터 말씀? 아까 질문 드린 것부터 해서 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압수수색 결과 보고를 누락시킨 것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 간부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검찰 출신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검 보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주인 검사가 의견을 가져가지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장이 먼저 뭐 의견을 제시를 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보완을 하고 다음에 그 차장이 검토를 하고 통과되면은 검사장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 그리고 저희 같이 지청장인 경우에는 지청장까지 이제 의견을 일치를 해서 보고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보다 상급청인 인천지검장에도 보고를 하고 그게 또 통과가 되면은 대검 공안부면 공안부, 형사부면 형사부 그쪽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10월 14일에 제가 공공수사 정결권이 박탈이 되었고 거기에 어느 독소 조항이 있냐면은 대검 보고용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은 부장을 거쳐서 차장이 오는 게 아니라 부장과 차장을 동시에 쪽지를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애초부터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그 보고서에 이견이 있거나 어떤 의견을 제출하면은 주인 검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장 검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차장 검사가 그거는 뭐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대검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1차 보고서, 1차 대검 보고서, 2차 대검 보고서에는 사전에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인 검사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받은 상태에서 청장과 차장의 의중을 당연히 읽죠. 그걸 모르는 평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보고서가 발송이 됐고 그래서 저는 신가영 검사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보고된 다음에 아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시면 됩니다. 10월 14일 날 정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사전에 제 의견을 제시는 못했고 사후에 대검에 발송된 이후에 신가영 검사를 불러서 그래 네가 되게 신가영 검사는 되게 스마트하고 되게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되게 똑똑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겠죠. 고충이 있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도 최소한 노동청에서 확수한 압수수색 결과는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전국청에서 제가 정결권도 박탈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거는 좀 넣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맞지 않느냐. 맞는 그렇게 그냥 얘기를 신경 쓰지 했는데 마시고 그냥 쭉 진술하세요. 그때 어미준 청장의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신가영 검사가 되게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청장님이 빼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1차 보고서 끝났을 때도 이렇게 들었고 2차 보고서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1차 보고서 끝나가지고 저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주변에 변호인한테 이런 상황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무 무섭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변호인은 그 증거가 중요하니까 녹음을 해라 했는데 부장 입장에서 차마 데리고 있는 평검사가 말하는 내용을 어떻게 녹음을 시키겠습니까? 녹음을 하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밝혀진다 손 치더라도 제 명예가 추락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녹음은 차마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의 어느 평검사에 차장과 부장이 이 사건에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장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결권이 박탈이 됐는데 그 부장은 그리고 계속 그 압수수색 결과를 대검 보고서에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주인검사도 잘 아는 그런 상황인데 주인검사 마음대로 본인의 판단에 그렇게 뺄 수 있는 사람은 전국청의 평검사 중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만약에 제가 신가영 검사한테 그런
그런 이야기를 청장님 지시로 청장님이 빼라고 하셨습니다. 요 두 번 들었거든요. 요 두 번을 들은 사실이 없는데도 지금 국민들 앞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면은 이 자리에서 저를 위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저는 실질심사 포기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잠깐만, 증인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소란스럽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들어보세요. 어미준 증인은 뭐라고 했냐면 그 문지석 부장이 대검에 별도로 청에서 보낸 의견서 말고 별도로 개별 보고서 보내면 된다. 그러니 문지석 부장의 보고서까지 같이 들어갔으니 대검이 판단하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예. 자,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예. 해요. 지금 자, 나경원 의원님. 어미준 청장이 목소리가 너무 크십니다. 4월 18일 날, 말이 안 4월 들리고 18일 날 제가 여러 번 의견을 제시를 했고 4월 18일 날에는 차장한테 쪽지로 너무 부당합니다 해서 제 의견을 5장짜리로 전달을 했고 그거를 대검 담당자한테 보냈기 때문에 자기는 허위 보고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검사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 대응을 하지 않은 게 오늘 국민들 앞에서 설명드리려고 그거를 공개를 안 했는데 제가 5월 29일 회의에 내용을 청장과 차장하고 대화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저도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청장은 저에게 막 따지면서 4월 18일 본인은 부장 의견서를 그대로 대검에 전달했다. 차장님 전달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장은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검에서는 부천지청의 공식 의견서 외에는 접수나 검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검 입장에서는 공식 부천지청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이 이렇게 사이드로 제출한 것까지 다 일일이 검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자 청장은 저한테 저한테 대검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면은 저번처럼 문 부장이 직접 또 전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3월 7일 날 저희가 대검 담당 과장한테 제 의견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저한테 10분가량 폭언을 했거든요. 대검 감찰 지시하겠다, 재배당 조치하겠다. 그렇게 폭언하는 사람이 4월 18일 별도로 또 어떻게 제가 또 의견을 제출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완전히 바보가 되고 지금 제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별도로 제시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어미준 청장은 4월 18일 날 제 의견서를 대검에 보낸 것만 지금 언론에 얘기하고 있는데 대검 담당자가 접수 검토할 수 없다라는 그 회신은 숨기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숨기고 있는 것이고 요걸 가지고 또 검찰 내부를 현혹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물론 대검 담당자가 공식 의견서와 함께 대검 담당자가 제 의견을 검토했을 수도 있죠. 했을 수도 있는데 그 검토의 강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공식 보고서랑 사이드로 제출한 거는 공식 그 검토 강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쪽지로 딱 보내니까 그냥 접수는 수시는 되는 거죠. 수시는 되고 예 당시 차장이 대검 담당자한테 보낸 시간이 송석준 의원님에 대해서는 발언 제한합니다. 16시 몇 분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그날 17시 10분에 저한테 보낸 쪽지가 어떤 거냐면은 17시 10분에 대검 담당자랑 다 통화한 다음에 제 의견에 대해서 차장이 글쎄요 부장님 주장하는 내용은 논리도 안 맞고 그냥 억지 부리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주장하는지 뭔지 모르겠네요. 요런 메신저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낸 사람이 대검에 제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됐을지도 의문이고 대검 담당자가 제가 제 의견을 받은 제 의견에 대해서 접수할 수 없고 검토할 수 없다. 대검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견이 있다면 공식 의견서에 넣어달라는 취지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다 정리가 됐습니까? 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어미중 검사가 말한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는 망언은 검찰의 오만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지석 검사는 물러서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실질 심사를 포기하겠다며 목숨을 건 진실 공방에 나섰죠. 신가영 검사에게 내린 무혐의 가이드라인과 압수수색 결과 누락 의혹은 이미 단순한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번지는 모양입니다. 조직의 안위를 위해 진실을 덮으려 했던 검찰의 사법농단이 한 내부자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파헤쳐졌습니다. 권력 뒤에 숨어 말장난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할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